예, 여러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포럼을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이것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급한 대로 여러분들이 소속한 그 지역의 그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그 반미로 돌아가고 있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전부 다 대통령의 정책을 다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우선 알리고 이 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 평화 선언을 하는 순간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남북한에서 반미 데모가 일어나서 미군 철수를 외쳐댈 겁니다. 모든 창이라는 사람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쭉 보시고, 그리고 이 유튜브에 나오는 그 정규제 TV 무슨 뭐 신의 한수 뭐 등등 여러 이 다른 쪽하고 다른 그 목소리도 들으시고, 또 그런 것이 지원이 됩니다. 클릭 수가 많을수록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후속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대통령이었고 우리 세대는 4.19 세대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정도였지만은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참 이 영웅 거인이 없습니다. 이 1875년에 태어난 분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구축한 사람들이 다 동세대 사람들이에요. 처칠이 이승만보다 한 살 위, 1874년생, 아데나우가 76년생, 스탈린이 79년생. 요즘은 1, 2차 대전이라는 참상을 겪고 나서 이분들이 완숙한 그런 이 정치인으로서 국제적으로 전쟁을 방지하는 평화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들어낸 게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 유엔이 바로 남북한 공동선거를 인구 비례로 하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통일국가, 통합국가로 만들라는 결의를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 것이 당시 스탈린의 소련이고 아주 외래였던 김일성이었는데 이 사실을 지금 국민이 모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개인 욕심 때문에 분단을 영속화시켰다.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하는 그걸 알려야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6.25 때 경험이 어땠는가 하는 거. 이런 거 지금들 이 생생한 기억 가지신 분들.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자유라고 하는 거를 정치체제로 보장을 하지 않고 그거를 깨트리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올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건설적인 의미에서 새 세대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교수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공산 독재자한테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전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교수님 한두 마디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큰 주제인데 한 가지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될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도전을 받는 거는 대한민국만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태어났던 그런 그 체제들이 독재화되고 있는 현상이 동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뭐 아프리카 같은데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상만큼 그렇게 이 말하자면 강인한 이 생명체는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금방 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열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 이 가정이나 친구 관계 이 같은 그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그거를 그 습성화하면서 지키는 이런 게 필요하고 절차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했을 때 사실 이승만 박사가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선포 식사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횡행하고 있고 지금 공산주의 위협이 있는 속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자유를 내세우고 민주주의를 곧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를 이 권리로서 인식을 할 수는 하기는 쉽지만은 의무로서 인식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미국에나 영국에 가면 제가 늘 빼놓지 않고 가는 게 이제 책방에 가서 애들 읽히는 책들을 보는 건데 참 이번에도 보니까 벌써 루스 긴스버그 대법관 지낸 분이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3살밖에 위가 아닌데 벌써 그분의 위인전 같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여성으로서 여성 권리를 위해서 싸우면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는가. 인간으로 약점이 없고 적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는 사실 큰 일을 한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만듭니다. 그런 것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게 보면 백성스러웠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참 파괴적입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제대로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민민하면서 사실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런 점이 있죠. 시켜서 그래, 시켜서. 네. 그런데 그러면 교수님은 교육에 치중해서 다시 우리가 지켜왔던 70년 동안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 세력을 억압하는 방법이 그 교육제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은 그걸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 즉 남북 간의 이 경계를 한꺼번에 풀고 그대로 그냥 합친다 하는 거는 가난하고 지금 거기에 찌들려 가지고 정말 눈 뜨면 호두배 먹는 그런 식의 이 생활에 익숙했던 그런 북쪽 사람들이 남쪽을 제압하는 결과가 되지 이게 정상적인 의미에서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가져오고 경제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식의 통일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희생을 해서 그래도 북한을 차츰차츰 돕고 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지금 같은 건 안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면에서는 지금 벌써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만은 안 되고 미국이 할 수 없이 해도 지켜줘야 됩니다. 즉 이승만 박사가 휴전에 반대를 했던 것이
기왕의 전쟁을 시작을 한 이상 저짝에서 38선을 넘어왔으니까 국제규약으로서 38선이 이미 깨졌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한반도를 다시 통일할 때까지 전쟁을 해야지 어중간에 하면 우리가 이 공포를 어떻게 안고 사느냐. 안 된다 하고 때를 써서 억지로 받아낸 게 한미 방위 조약이었거든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보관은 그 한미 방위 조약을 깨는데 자기가 스스로 깼다고 하기는 싫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서 미국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그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반환하라고. 예. 예. 네. 네,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미 정부하고도 어떤 저희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어떤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교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약한 그런 이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포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아주 좋은 체제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특별히 뭐 방공교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받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념교육이라든지 견고한 어떤 사상에 바뀔 수 있는 교육을 못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좌파들의 쓰나미 같은 공격을 받고 보니 허둥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의부터 기초적인 것들을 스터디 그룹 형식으로 교육을 해나가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육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영어를 주로 읽을 텐데 그 이승만 박사의 전기 같은 게 짤막하게 그 영어로 된 게 하나, 안병훈 씨라고 그 조선일보 부사장 지낸 분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하는데 거기서 그 좋은 책들을 많이 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영어로 된 그 책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이승만 연구에서 세계적인 권위는 유영익 교수라고 그건 큰 책 그 이승만에 관한 것이 영어로 된 것도 있고 국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뉴욕의 최응표 선생이라고 뉴저지에 계신데 그분은 지금 최근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승만 그 이야기를 만화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읽기 쉽게 영문하고 국문으로 해서 그런 책도 만들고 계시고요. 최근에 한국말로는 그 비봉 출판사라는 데서 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고 기파랑 뭐 이런 데서 소위 그 좌파 출판사에서 좀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쓴 거를 비판하는 그런 책들이 이것저것 나온 게 있습니다. 불행히도 영어로 된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 책으로는 정말 우리 그 국가 만들 적에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는 것 같은 게 뭐 American Intervention in Korea 1940 to 60라고 로버트 올리버라고 하는 그 이 올리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시라큐스 대학 교수인데 1862년부터 이승만 박사 이 보조자 겸 고문으로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방 후 나라 만들 때 이 초대 유엔 대사 지낸 그 임병직 대사하고 그 올리버 박사가 미국에서
그 귀국한 이 박사의 심부름을 하고 국무성이나 뭐 UN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는 심부름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고받은 편지가 그 책의 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맞으면 이 1차 사료죠. First hand account. 직접 그 본인들이 주고받은 편지니까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나왔어요. 그때 보면은 먹고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 독립을 해서 UN하고 이제 그 국무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로비를 하면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뭐 친지한테 얘기를 해서 돈 1,000불을 얻었으니까 당신들이 뭐 400불을 둘이 나눠서 쓰고 600불은 그동안 뭐 1년 넘게 공짜로 봉사한 미국 사람한테 좀 주면 좋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나라를 만들어내는 과정 같은 게 나와 그런 거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그런 책 같은 것들 찾아보면은 아마 괜찮을 텐데 문제는 그런 식의 역사적인 접근이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대안으로는 정말 그 북한의 현실이 어떻다고 하는 거를 알리는 그런 이 책들, 북한의 인권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얘기하는 것도 그게 또 방법이겠죠. 저라고 참 뾰족한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참 그 모금 같은 거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절박하게 지금 그 재판을 뭐 이것저것 싸우다가 덤비면은 거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저하고 그 KBS 같이 있던 그 강규현 교수 같은 사람은 뭐 재판이 한 거의 10가지 걸려요. 그럼 이제 참 개인으로는 어렵습니다. 저쪽에는 뭐 민변이니 뭐니 공짜로 변호해주는 그 기구며 그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로 소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 혼자씩 방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드니까 다 주저앉고 말고 이런 사정이 있는 저는 이제 또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의 입장인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이렇게 초래하는 데는 기독교인의 교회의 잘못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좌경화되고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좌경화된 목사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현재의 그 상황을 알고 분명히 뜻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로 인하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가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아마 기독교인은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아니신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현 상황에서 역할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사실 그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최근에 저희 둘째 딸이 목사가 됐어요. 저는 아주 그 유교의 골수 뿌리가 있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사실 사회활동을 하는 면에서는 지금 돌아가신 강원영 목사님 크리스천 아카데미 일이라든가 그 기독교인들하고 많이 같이 일을 많이 하죠. 사실 지금 조직으로서 그래도 제일 힘쓸 수 있는 것은 역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자를 위해서 싸운다 하는 면에서 이 겉으로는 막스주의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지만은 큰 차이는 그겁니다. 이 기독교에서 사랑을 통해서 그 싸움을 하는 것이고 저쪽은 미움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결국은 무슨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움을 전파해서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건 전 잘못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간에 미국이 그 발전한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사람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지구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최대 효과를 내게 하고 잘 되는 것을 박수를 쳐줘서 모범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이 나라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가 흠모의 문화, 질투의 문화, 뭐 이 신문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56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금방 느낀 게 그 점이었어요. 웰슬리 같이 그 경쟁이 심한 나라에 학교지만은 보면 아이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잘하는 거는 박수 쳐주는 그런 문화, 지는 건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문화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 진보고 보수고 간에 지금 참 사회 분위기가 너무 혼탁해지고 한 건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게 뭐 부패 척결 무슨 적폐 청산 이게 공산주의의 숙청하고 똑같은 소리인데 이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은 사실 온전할 사람이 거의 없죠. 정치하고 그 도덕을 갖다가 맞으면 그걸 갖다가 혼합을 시켜서는 안 되고 사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이 공적인 면에서도 얼마나 결함이 많은데 자기 쪽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이쪽 사람들은 그저 조금만 가지고 그걸 뜯고 뭐 이런 거니까 그 미움을 자꾸 그 만든다는 거 그리고 언젠가 그 보복을 그 당할 것 같은 당할 거에 말지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게 제일 겁나는 겁니다.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언젠가는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지금 무서운 게 그런 거를 그 제어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그나마 그 제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지금 돌아가신 그 하용조 목사님을 저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가 그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야 알고 그분을 진작 알았으면 일을 좀 같이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때 벌써 한 4, 5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탈북자 이제 문제를 제가 그분하고 얘기했어요. 이 탈북자들이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교회 같은 데서 이제 탈북자들을 돈 많이 하고 조청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단체로 불러서 뭐를 밥을 먹이고 하는 것 같은 거는 그 효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자 한 사람 한 가정 내 가정으로서 결혼을 해서 전면적으로 전체를 뭐 도와주지 못하지만은 가끔 집에 들여와서 밥이라도 먹고 뭐 어디 놀러 갈 때 같이 간다든가 뭐 결혼식 같은데 서로 도와주고 초청을 한다든가 등등 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접촉을 해야지 가까워지지 탈북자라고 해서 무슨 이 동물원에 동물 몰고 다니듯이 해서 뭐 먹여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알아듣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개인으로 접촉하는 건 서로 불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을 깨야죠. 사실 그 탈북자들을 끌어안지 못하면서 남북 통일 얘기한다는 건 정말 그건 가식이고 위선이죠. 그래서 그런 가까이서부터 그런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거기서 다 실패한 겁니다. 사실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걸 이제 빼놓은 거는 사실 우리가 그 공산주의 선전에 이렇게 쉽게 넘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무식인데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책임이 참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공을 한다고 공산주의가 나쁘다고만 했지 공산주의가 뭐고 왜 나쁜가 하는 거를 국민이 느끼면서 반공을 하게끔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공산주의에 관한 책은 전부 다 검서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된 데다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진짜 모르니까 저쪽에서 선전물을 갖다 먹이니까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정책 때문에 우리 6.25 후에 태어난 이 세대가 세계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나라 지식인들 같이 공산주의에 무식한 사회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 박정희 정부의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또 미국에 있다가 바로 귀국했던 게 72년인데 그때 제가 분명히 느낀 게 반미적인 경향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는 상당히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하면서 그 미국에 대해 깊은 이해보다는 그 반발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기류도 그 운동권에 또 영향을 또 미치죠.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이 지식인으로서 물론 제가 반대편에 섰었고 제가 대학 교수라면 지금 또 다시 그런 일이라도 저는 또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같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던 분이고 그 방법으로 해도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걸 내걸고 그 공약을 거의 다 실천을 하는데 성공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위반을 했지만은 이 성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건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인 것도 바로 이 지식인들을 어떻게 보면 군인 다루듯이 했기 때문에 그게 역작용이 지금 일어난다고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한 번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다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옛날 그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쪽집게 뽑듯이 쏙 뽑아내듯이 김정은을 그렇게 쏙 뽑아내고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실에 앉히는 박근혜를 앉히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제거 그거는 하나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죠. 지금도 그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 기류가 조금은 있어요. 사실 조금 더 있지. 사실 90년대 초에 영변 핵시설 그때 파괴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반대를 안 했었으면 근데 그때는 우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를 해서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카고 애국 포럼을 주관하시는 지도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내년에 공산주의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긴박한 뉴스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나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이 정말 갈급한 유한 마음으로 좀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어떻게 하면은 문 정권을 지금 다운시키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말대로 내년이 정말 위험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 이 포럼을 주관하시는 그 지도자분들은 이왕에 고생하시는 거 좀 조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고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이 그렇게 나쁜 짓을 계속 하면서 그냥 국민들을 무시하고 일을 하면서 그러다 또 국민들이 또 반짝해가지고 나쁘다 그러다 또 한두 달 가면은 그것도 다 없어지고 또 나쁜 일을 한 다음에 또 한두 달 있으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애국포럼 동지들이 문재인이 듣기 싫은 얘기를 꼬집어 가지고 그걸 좀 세계에 알리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관 영사관 앞이나 아니면 미국 신문사 앞이나 아니면 그 외 여러 군데서 문재인이 듣기 제일 싫은 얘기를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일 그걸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아이디어만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박근혜 탄핵시킨 그 타블렛 그게 얼마나 거짓이고 얼마나 정말 음모고 이런 걸 지금 외국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이런 거 또 저번에 그 석탄 그 많은 석탄을 남한에 가져와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벌써 지금 국민들 다 잊어버려요. 뉴스에서 다 없어졌어요. 이런 거. 또 임종석 문재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갑자기 저 중도에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재인이 그 제일 듣기 싫은 얘기를 좀 계속 우리가 좀 나팔을 불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정말 아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문재인 정권이 나쁘구나 이런 걸 좀 알리는데 우리 애국 포럼이 정말 많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저 운영위원 맡고 있는 고현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가 여대 전역가 나온 친구인데 그 유튜브에서 열심히 문재인 정권 타도 운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6시간 받고 나오니까 힘이 빠진대요. 그 주변이 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믿을 거는 미국에 있는 동포들밖에 없다고, 이제 동포들이 힘들 때라고 해서 솔직히 저희 애국포럼이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모이고 있고 매달 한 번씩은 뭐 행사도 하고 또 뭐 공연회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난달에 교수님 세이브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국제 학술 포럼 워싱턴 DC에 갔다 왔는데, 그때 교수님이 기조연설을 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뭐 고든 창, 수잔 소티, 뭐 그레그 맥스웰, 뭐 팍스티브나 이런 많이 같은 사람입니다. 로렌스 백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하우스 트루스 포럼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회장하는 조평세 박사도 나오고 여러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이제 그 워싱턴 프레스 클럽 아주 비싼 데서 저희가 중요한 신장부에서 그런 학술회를 가졌지만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한 군데서 나온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도 이 정도 보수 언론 일을 다 모았는데도 이렇게 주류 언론에서 관심을 못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매주 볼 때는 바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우리가 하나부터 뭐 지금부터 나부터라도 해서 조그만 거라도 액션을 보자, 말로만 하는 건 하지 말자 해서 뭔가를 액티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미국 사회에 알려졌다는 그 세이브 코리아 김표현 변호사 주관은 다 알고 있는데도 단 주류 언론에서 한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자체에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시카고에 포럼에서 지금 뭐 사진 접수 보내기 한다 뭐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반응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보다 먼저 하고 먼저 그 당시에 미국의 거의 전도시에서 그 부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미국 사회에서 저희 동포들이 한국 문재인 정권 타도 박근혜 탄핵 모여를 하기 위해서 활동이 미미한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제일 느낀 건 이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시카고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정계에 이렇게 하는 지금 시간도 없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고든 창 그 참 굉장히 보수 언론인데 나오면서 마이크를 잡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You have a bad presiden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묻겠다 그랬어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내년까지 있을 것이냐. 두 번째 시리어스한 질문, 과연 한국의 대한민국이 내년까지 있을 것이냐. 자기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가 조금 더 알려져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제가 교수님한테 이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가 김표현 변호사가 반대하는, 또 항상 우리 한국 단체들은 반대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애국 포럼은 뭐 어떤 단체든지 지금 태극기 집회건 어느 단체건 우리는 적극 지원하자. 우리는 정당은 세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우리 이름을 그냥 다 다운시키고 열심히 돕자.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 번 모였을 때는 조금 더 미국 주류사의 관심을 끌고, 두 번째 그때는 그 상원의원 한 몇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교수님
좀 여담인데 목요일 날 우리가 여기 조병일 회장님 계시지만 한인 공화당 그 모임에서 마크 쿼크 의원하고 이제 시리어스란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 워낙 영어를 잘하시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때 쿼크가 굉장히 회복됐습니다. 굉장히 회복돼서 몸은 거동회복되어도 아주 말은 잘하더라고요. 농담으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미세스 리를 이제 이 교수님을 한국 가서 방문할 때 감옥으로 방문해야 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농담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농담 같지가 않은데 교수님이 어떻게 받으셨겠습니까? 그거 조크가 아니다. 시리어스한 지금 아주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건 당신은 조크르겠죠? 조크가 아닌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크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제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그 마크 부인 눈이 뻘개요. 눈물이 나와가지고요. 그럼 자꾸 그 교수님께 그러더라고.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했는데 뭐 이런 여담도 있지만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 다음에 스랩 회장단이 아마 이제 금년 중에 조성되고 다음부터는 우리는 준비위원회였으니까요. 뭐 뒤에서 열심히 하기로 하고 어떤 좋은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시카고 에어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슬로건대로 하나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까 그 우리 그 이문기 위원이 말씀하시면 빌보드 세우기 운동도 우리가 시카고에서 그걸 빌보드를 세워주면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무렇게나 솔직하게 여기를 말을 했는데 뭐 그만큼 지금 사정이 절박하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나온 무슨 그 문재인 퇴진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꺼내시기는 아마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뭐 그게 조작이 됐든 어쨌든 그 집도가 이제 그 50%나 돼 있는데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이 그 문재인 뭐 저 하야 운동이랄까 뭘 한다고 하면 미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아마 그게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는 분들인데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여기서 뭘 하냐. 그럼 괜히 이상한 사람들 같이 여겨줄 그런 염려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걱정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쪽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되고 역시 이 펀딩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도 보면은 친북운동 하는 단체가 그 워런 바핏 아들이 하는 그 파운데이션에서 200만 불 그란트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활동을 맹렬하게 합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뭐 연구소니 그런 데서도 다 로비의 이 영향이 굉장히 있어요. 자기 다 모두 다 여기저기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미국 시민이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한국의 애국자이시지만은 또 미국 사회에서 볼 적에는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치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저 장원 의원이 또 얘기를 한 게 여기서 발언권을 가장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한국인 출신으로서 미국 군에서 공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단체가 있으면은 참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비중을 차지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이민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한국인 베테랑의 무슨 힘이라고 하는 게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게 하나의 참고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또 미국인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자칫 잘못하면 그게 어렵다. 지금 고 위원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김평호 변호사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게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사실 이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 그 주류 사회, 미국 사회에 대한 그 이해 같은 게 이렇게 깊고 넓진 못하시거든요. 그 직접 그 컨택트로 그런 그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충해 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수련 교육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카고 외국 프롬 이인호 교수님 초청 15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